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전주의 대변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의원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 피로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수상 경력을 적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이력은 무보수 비상근 이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이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단 진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일단 사과를 했는데 그 아침 오전만 하더라도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좀 자신감을 내비치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국민의 질타 여론이 매우 높으니까 일단 그렇게 좀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사과 의향을 표했다고 하는 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분의 잘못을 전혀 시인하고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국민께 불편함과 피곤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허위 경력이나 허위 이력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 논란이 벌어져서 국민을 피곤하게 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솔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님께 여쭐게요. 사실 이번 사안이 네. 그 윤 후보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공정과 상식,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윤 후보가 좀 부인에게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과 입장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 경위까지는 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대표 입장에서도 또 여론의 추이나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당연히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인터뷰인 걸 지금 모르고 좀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YTN 와의 어떤 그런 그 대화 내용이 그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를 했지만 또 그 기사를 접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질타의 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사실과 다른 그 이력서에 쓴 부분이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와 또한 국민의 어떤 시선에 본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본인이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꾼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의 이러한 좀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좀 지켜가 보시고 또한 뭐 사실관계를 또 오늘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을 또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금 파악하고 더 계시다. 예, 어떠한 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네네. 내놓을지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민주당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뭐 네. 하나를 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의혹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수원여대 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뒤에 안양대. 결혼 후에 이루어진 안양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임용되면서 제출했던 이력서에도 역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요. 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지원하면서도 네.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고 15년 동안에 걸쳐서 5개 대학을 겸임교수 뭐 강사 등에 지원하면서 전부 허위 이력을 기재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인하지 않고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불편함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조금 다릅니다. 그분은 사과를 한 줄 모르고 나중에 기자로부터 사과 의향을 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의 처신이 있었다면 사과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끼쳐서가 아니고 과거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인할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 결혼 이전에만 처음에는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후라는 것도 나왔고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제기한 것 중에 그 특별상 수상 서울국제 만화 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특별상 수상을 그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해서 경력에 넣었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그 해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제기한 걸 보면은 수상 명단에 그 회사 자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는 네. 경위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저희가 뭐 그 부분은 좀 경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보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한 자료 갖고 뭐 오셨네요. 이력서 이제 이런 게 나와 네. 있던데요. 뭐 저희가 뭐 사실관계를 밝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 민주당 이제 의원님들의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좀 이러한 부침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력서에. 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이 출처가 그러면 국민 그 이제 안양대로부터 받은 것인지 사실 이러한 개인 정보가 달린 그 적힌 이런 이력서를 학교에서 의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부가 피감기관인 것이지 어떠한 그런 대학들이 피감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거는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자료제출 원칙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것이고요.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오히려 이번 오늘 발표를 보면서 이 부분 이제 오늘 문제 제기하신 건 당연히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런데 과연 이 자료, 이 자료 이력서 이런 대한. 개인 이력이 달린 것을 도대체 안양대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하신 진영 건지 의원께 바로 사실 여쭤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반박하실 게 있으십니까?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제출받은 것이고요. 다른 경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채용 응시에 임하면서 냈던 자료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거는 제가 이미 반론하겠습니다. 제출되고 예. 공개된 자료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력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그거는 본인의 이력을 정리해서 채용되고자 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비밀 정보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해할 반론하겠습니다. 수가 뭐냐면 없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진 의원님. 국민의힘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단 해명한 것입니까? 2004년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여기에 출품한 회사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당의 대응에도 아니 저희가 굉장히 이제 형식 같아요. 입장이 뭐 네.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요. 하나 저희 반론을 제기하면 아까 이제 교육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안양대 이력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부는 문준영 씨에 대해서 대학을 문준영 관리 씨 감독하는 잠시만 기관 아닙니까? 예, 제 좀 발언 좀 들어주시고요. 문준영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 교육위원이었던 전 곽상도 의원께서 계속 문준영 씨의 그 채용 경위에 대해서 건국대학교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건국대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어떠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이걸 내라 이렇게 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것인지 그럼 교육부가 어떠한 경위를 안양대로부터 받은 것인지 그러면 왜 건국대학교는 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교육부는 보고 있는 것인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교육부가 이러한 질타 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입수 말씀인지 경위에 잘 대해서 계속 이해가 안 말씀하시는데 되는데요. 네. 교원 채용에 있어서는 모든 자료가 다 엄격해야 합니다. 교원 채용에 특혜와 비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교원 채용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련 서류들을 다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예. 교원 채용에 문제가 되어서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교육부에 자료 요구를 한 거고 그 자료를 교육부가 대학의 요구에서 제출받은 것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국내임 의원들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군에 대한 대학 입시 자료 같은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채용 경위를 얘기한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력서, 이러한 채용 문준용 씨가 어디 예, 대학, 건국대학교에 채용된 예. 적이 있습니까? 건국대학교에 지금 겸임교수 아닙니까? 그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게? 건국대학교에 어떤 경위로 채용되는지 그러니까 채용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같은 살짝 벗어나는 것 같아서 같은 일단은 기준으로 한다면은 네. 교육부는 안 주고 있어요. 건국대학교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왜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정상적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건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혹이 지금 있는지 한번 없는지를 이걸 보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시간이 발표를 하신 많지가 거지. 아니 수많은 허위 의혹이 학력들이 나오지 있다는- 않았습니까? 전 의혹이 의원께서는 있다는 지금 잠시만요. 어떠한 그런 팩트를 가지고 하신 건 잠시만요. 아니잖아요. 일단 전 의원께서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들의 의혹들을 제기한 이 자료에 어떻게 받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또 진 의원께서는 그 과정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것으로 일단 정리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전주의 의원이 어떤 것을 주목했는지 살펴보죠. 자, 강다은 앵커.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실용주의 대 말바꾸기입니다.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표현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이 후보의 제안을 놓고도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말바꾸기가 심각하다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을 거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 유연함을 보이면서 실용주의 후보임을 부각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강한 의지가 유권자에게까지 전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께 여쭙게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윤석열 후보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말바꾸기를 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뢰도가 네.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발언이 가장 크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좀 의견들이 서로 다른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발언. 지난 이제 10월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 5.18 그 민주 묘지에서 당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밟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또한 그 비난성의 그런 발언을 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경북 칠곡에 가서는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성과에 대해서 또 좀 그렇게 치켜 세우는 이런 발언을 하신 걸 보면 과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비석을 밟았던 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언이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오락가락 여기 가서는 또 이렇게 이 지역의 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시고 또 여기 가서는 또 이 지역 분들이 또 듣기 좋은 말을 하시고 뭐 이렇게 표심에 따라서 이제 말이 민주당에서 바뀐다. 표현하는 실용적이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예,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것이고요. 네. 뭐 그다음에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계속 주창을 하시다가 또 갑자기 철회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또 반대 특히나 정부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뭐 그리고 또 국토보유세인데 주장을 하시다가 또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좀 이렇게 바꾸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국가의 지도자의 덕목으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알겠습니다. 것은 뭐 진정성이랄지 일관성 이런 부분이 네. 좀 중요할 텐데요. 이제 이런 민주당에서- 부분에 있어서 네.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표현이 조금씩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성호 의원이 이것도 좀 사실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은 발언에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또 불필요한 발언을 한 거다. 앞으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내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다만 이재명 후보의 문제 의식은 정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잘못했다. 또 모든 것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를 전부 배관시해버리고 있거든요. 네. 이건 극단적인 대립 말고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적절하지 않았고 또 불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부 언론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만 이재명 행보의 이런 발언들을 이제 우클릭 행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좀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저 메타버스로 대구 경북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에 대해서 그런 이를테면 공도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국민 통합적 입장에서 공과를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연히 네.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전현께 여쭤볼게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만 그 어제 했던 그 긴급 그 일상회복 멈춤을 그 선제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이게 또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발표가 임박하고 이런 상황으로 온 것 자체는 괜찮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오락가락 한다는 건 아니죠. 뭐 그래서 뭐 이러한 또 뭐 발언을 한 이후에 또 오늘 또 이 정부에서도 네. 뭐 그런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뭐 부정적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뭐 아무래도 그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리고 진성정 의원님도 저는 반대 의견을 표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이제 완화. 양도세. 예. 이것은 이제 1년 유예하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다른 의견을 저도 지금 표력하시는 그걸 분들이 여쭤보려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정부와도 이것은 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후보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회 입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당정이 뒷받침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진의원님께 것이죠. 그거 여쭤볼게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서 그 이재명 후보 그리고 청와대랑 지금 입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조율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조율할 것입니다. 당정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매물을 많이 나오도록 유도해서 하향 안정화를 좀 가속화시키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저도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만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틀을 흔들면 시장에 다 흔들리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수 혼란을 있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도 무슨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1년 한시적으로 하되 그것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전액 면제를 해주고 뭐 9개월 이내에 매도하면은 2분의 1. 그 몇 개월 이것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매물을 유도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또 청와대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양도소득세 그 유예는 뭐 윤석열 후보도 이것이 뭐 너무 과중하다 이제 이런 의견을 지금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당정 추이 과정을 보고 뭐 국민의힘도 아무래도 입장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캠프터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